불편한 편의점 책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등장인물들이 각각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보면 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등장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염여사입니다. 염영숙 여사님은 이 불편한 편의점, Always 편의점의 사장님이죠. 그래서 염여사는 교회 권사님이면서 고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임을 하며 교사연금으로 자기 몸 하나는 건사하고 살 수 있습니다. 편의점을 차린 건 남편의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던 중 남동생의 조언을 받아 편의점을 운영하게 됩니다. 염여사는 이곳 하나만 운영하는 것도 충분했습니다. 자신은 연금으로 살고 이 매장은 편의점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편의점 식구들을 위한 것입니다. 염여사의 선한 사마리아인 정신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도우려는 마음이 이 소설의 시작입니다. 염여사가 서울역에서 노숙하던 독고를 만나 지갑을 되돌려 받는 시작이 있었지만 그를 편의점에서 일하게 해주고 그를 통해 또 다른 선한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가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염여사요. 그리고 염여사의 가족인 아들이 나옵니다. 아들 민식. 이 민식. 염여사는 아들인 민식을 못난 이의 준 사기꾼으로 생각합니다. 며느리도 그걸 알게 되었는지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 3년 동안 재산을 다 털어먹고 초라한 꼴이 되어 엄마의 편의점을 팔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호시탐탐 염여사에게 접근합니다. 아들 민식이 있고요. 그리고 딸과 사위가 있습니다. 아들과는 다르게 딸은 똑부러지고 잘난 사위와 손녀 준희와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립니다. 염여사와 같은 용산구에 있지만 청파동과 동부 이촌동은 이질감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염여사의 생일날 딸의 가족들이 한우를 사주며 염여사를 축하해줬지만 손녀 준이의 태권도 학원 통학을 부탁받습니다. 그런 이제 아들과 딸이 있어요. 염여사에게는 남편은 일찍 사별했기 때문에 그 유산 가지고 지금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등장인물들은 이제 알바생 시연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알바생 시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시연은 낮에는 노량진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저녁 시간에는 편의점 알바를 하러 옵니다. 1년간을 일하면서 이보다 편한 아르바이트 자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사가 잘 안되는 편의점은 손님이 그만큼 없다는 소리인데 자신이 근무하는 시간 동안 별다른 노동 없이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시연은 사장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몇 안되는 손님이지만 최선을 다해 친절을 베풉니다. 도코씨에게는 편의점 일을 가르치면서 도코씨의 제안으로 편의점 포스기계 사용법이라는 주제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리게 되었고 그것이 전국 편의점 알바생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큰 반향을 일으켰고 동작구에서 2개 편의점을 운영하시던 여 사장님이 1개를 추가로 더 오픈할 생각이라면서 시연씨를 점장으로 스카우트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스카우트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시연씨. 그리고 오선숙 여사가 있습니다. 오선숙 여사는 그녀에게는 알 수 없는 세 남자가 있습니다. 이 극 중에서 첫 번째는 남편입니다. 안정적인 중소기업 과장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가게를 차렸지만 그것도 잘 안돼서 가출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입니다.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1년 2개월 만에 퇴사하고 주식 투자를 하다가 다 날려먹고 영화 감독이 되겠다며 독립영화를 찍고 우울증에 걸려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코씨입니다. 편의점에서 시연씨 퇴사로 오후부터 야간 알바까지 이제 다 맡게 됩니다. 늘 도코씨를 의심하고 못 믿어왔지만 염 사장님과 시연씨는 도코씨가 업무를 배우는 게 매우 빠르고 사회에 있을 때 한가닥 했던 사람일 거라고 치켜세웁니다. 하지만 오선숙 여사만은 그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보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독고씨죠. 내용이 거의 주인공입니다. 독고씨와 함께 이 always 편의점이 있고요. 알코올성 치매로 자신의 이름을 독고로 기억하는 덩치 큰 중년의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서울역에 노숙하면서 자신이 왜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는지, 자신의 이름은 무엇인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서울역에서 함께 노숙하던 노인이 죽어가면서 독고라는 말을 남겨서 독고씨는 그 단어를 기억하기 위해 자신을 독고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독고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염 여사의 직업을 찾아주면서 인연이 되어 염 여사의 편의점에서 일을 하게 되고, 염 여사의 선한 사마리아인 정신에 감동을 받아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자신에게 베풀어준 사랑을 편의점 손님에게 돌려줍니다. 편의점 알바인 독고씨를 알게 된 손님들은 처음에는 불편한 느낌을 갖지만 그의 배려 깊은 마음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불편한 편의점은 시작됩니다. 이 내용을 극이나 드라마나 영화로 만든다고 하면 이제 덩치 큰 백곰 같은 중년의 남성이라고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딱 떠오르는 배우는 여러 역할들을 하지만 시동이라는 영화에서도 등장했던 인물, 바로 마동석 씨가 이걸 이제 영화로 만든다고 하면 등장인물 독고의 역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표정도 처음에는 불편해 보이지만 그 마음, 내면은 따뜻한 배려가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등장인물은 참참참 아저씨라고 볼 수 있는 경만씨입니다. 경만은 성실하게 살아온 44세 중학교 입학을 앞둔 쌍둥이 아빠인 경만씨입니다. 그는 제약회사 영업부터 시작해서 보험, 자동차, 인쇄, 의료기계까지 영업직에서 한눈 팔지 않고 경력을 쭉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걱정이 승진은커녕 연봉 삭감이나 당하지 않을까 늘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고된 일을 마치고 퇴근할 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always 편의점 앞을 지나가곤 하는데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요 추운 날씨에 야외 테이블을 내놓은 곳은 이곳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참치김밥, 참깨라면, 참이슬이라는 이 참참참 조합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런 경만씨가 등장을 하고요. 다음 인물 인경씨입니다. 인경씨, 배우에서 희곡 작가로 전향한 인경씨. 인경은 고 박경리 토지문화관에서 글에 전념합니다. 거기서 희수쌤을 만나게 되고 토지문화관을 나와서 서울에서 거주한다는 희수쌤의 딸 자취방을 몇 개월 빌려 글 쓰는 작업을 마무리 짓기로 합니다. 그 자취방이 숙명여대 근처인 always 편의점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집필 공간이 될 시한부 작업실을 구한 인경은 밥을 해먹는 것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앞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인스턴트 식품을 구매하며 끼니를 때우는데, always 편의점의 상품들은 인경의 취향에 맞지 않는 것들이라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백곰처럼 덩치 크고 무뚝뚝한 알바는 더 불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나마 먹을 만한 도시락을 찾았는데 독고씨가 산해 진미 도시락을 인경을 위해 팔리지 않도록 숨겨놨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놀라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경씨는 질문을 하는 거죠. 독고씨에게. 그는 누구인지,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 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에 작가로서의 이 기질을 발휘하면서 뭔가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매일 밤마다 그를 찾아와서 도시락을 사 먹으면서 그를 취재하며 소설의 내용을 점점 스케치해 나갑니다. 결국 인경의 소설이 이 불편한 편의점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김호연 작가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 인경은 가상의 인물이지만 바로 김호연 작가 본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의 사장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만든 것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등장인물 곽씨입니다. 곽씨는 염여사의 아들인 민식씨가
이 도꼬라는 사람이 누군지 그 뒤를 캐려고 고용한 사람입니다. 이 곽씨는 과거 시절 이제 경찰이었지만 이제 경찰 일을 관두고 지금은 흥신소 일을 하면서 누구의 이제 뒤를 캐주거나 사람을 찾아주거나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곽씨는 이 민씨 아들의 부탁을 받아서 도꼬의 뒤를 캡니다. 도꼬씨가 하루 종일 뭘 하는지 미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3, 4일 미행을 하는데 그러면서 도꼬씨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아가죠. 곽씨는 도꼬씨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런 내용을 갖고 있고 결국 기억을 찾은 도꼬씨는 이 인경씨의 질문을 계속 받다 보니까 도꼬씨도 이제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꼬씨가 이제 기억이 돌아왔고 도꼬씨는 본인이 드디어 누구인지 인지했고 자신의 가족들을 만나고 모든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떠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떠나려고 하면 이 올웨이즈 편의점에 야간 알바 자리를 누군가를 대타를 세워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도꼬는 자신을 미행하고 염탐했던 이 곽씨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풀면서 편의점 알바 자리를 제안합니다. 이 곽씨도 굉장히 허탈하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경찰 일 관두고 흥신소 일을 하면서 거의 재활용 쓰레기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이 도꼬씨가 곽씨에게 편의점 알바 자리를 제안하면서 이 곽씨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제는 차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해진미 도시락. 두 번째, JS of JS. 왜 JS of JS인지는 책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삼각김밥의 용도. 네 번째, 1+1. 다섯 번째, 불편한 편의점. 여섯 번째, 4캔에 만원. 여섯 번째, 폐기 상품이지만 아직 괜찮아. 일곱 번째, always. 감사의 글로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읽었던 내용들 중에 감동적이었다 그런 문구를 이제 책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20페이지에 있는데요. 앞으로도 배고플 때 이리로 와요. 언제라도 도시락 먹고 가요. 사내가 젓가락질을 멈추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를 응시했다. 알바들에게 말해둘 테니 돈 낼 거 없이 그냥 먹으면 돼요. 폐기된 거 말이죠? 아니, 새 거 먹어요. 왜 폐기된 걸 먹어요? 알바들, 폐기된 거 먹어요. 나 그거 아주 최고예요. 우리 편의점은 폐기된 거 안 먹여요. 알바한테도 당신한테도.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 먹어요. 네, 그리 말해둘 테니까. 이게 염여사 편의점 사장님이죠. 사장님이 도꼬씨를 처음 만나서 이제 직업을 돌려받고 고마운 마음에 살해를 하려 했지만 도꼬씨가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배가 고픈 것 같아서 이제 편의점에 데리고 와서 이제 밥을 주는데 도꼬씨가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니까 끼니를 때우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해서 돕는다는 생각으로 계속 편의점에 와서 이 도시락을 먹어라, 무료로 먹어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때 도꼬씨는 폐기된 걸 먹으라는 줄 알았지만 이 사장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폐기된 거 아니라 제대로 된 건 먹어라, 새 거 먹어라. 다른 편의점들은 폐기된 거 편의점 알바들한테 먹게 하나 본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다. 알바한테도 당신한테도 폐기된 거 안 먹인다. 제대로 된 건 먹어라. 이 말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도꼬씨는 그동안 짜몽이란 녀석을 챙겨줬겠지? 그러기에 저 불량한 녀석이 두말 않고 그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고 선숙 역시 미간이 뻐근하긴 하지만 좀처럼 누굴 봐준 적이 없는 자신에게 생긴 변화가 신선하게 느껴졌다. 한마디로 기분이 좋아졌다. 이 내용은 이 편의점에도 이 짜몽이란 불량 청소년이 이제 드나들면서 물건을 이제 훔치곤 한 거예요. 도꼬씨는 이 친구를 미리 이제 알았던 거죠. 그래서 교화시켜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오선숙 여사한테 이 짜몽이 걸린 거죠. 오선숙 여사에게 엄청 혼나고 이제 경찰서에 끌려갈 판이었는데 이 도꼬씨가 와서
이 짜몽이 훔친 물건의 값을 지불하고 이 짜몽이라는 녀석을 데리고 나가서 오히려 그 김밥을 다시 이제 주면서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도코씨가 이 짜몽을 잘 달래죠.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도코씨가 계속 짜몽을 지켜보면서 도와줬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친구들 변화시키는 거 쉽지 않죠. 근데 그 따뜻한 마음을 계속 줬던지 지시를 잘 따른다는 걸 봤을 때 청소년들이 어른들 지시를 잘 따릅니까? 난리 나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지식적으로 관심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오선수 여사 본인도 누군가를 좀처럼 봐주진 않지만 내가 도코씨 말을 듣고 얘를 봐줬다. 그 말에 자신에게도 뭔가 변화가 생겨서 기분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 내용 앞부분을 보면 깜짝 놀랄 내용들은 되게 많아요. 저 같아도 용서가 안 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김밥으로 얼굴을 맞았는데 누가 용서를 해주겠습니까? 짜몽이라는 녀석이 오선숙 녀석에게 김밥을 던져요. 얼굴에다가. 그걸 맞았어요. 근데 용서를 해주라고? 용서를 해주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한테 이런 변화가 생겼다니. 오선숙 여사 역시 도코씨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긴 거죠. 내용이 재밌습니다. 다음은 이제 98페이지 내용입니다. 그는 선숙이 계산을 마친 바구니 가득한 상품을 들고 그대로 할머니들과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한참 뒤 바구니를 들고 온 그에게 이유를 묻자 할머니들이 들고 가기 무거워 보여 가져다 드리고 왔다는 것이 아닌가? 이 무슨 첨단 배달 시스템이란 말인가? 이 대목인데요. 주간에부터 이제 저녁까지 알바하는 이제 도코씨가 있는 그 시간대, 이 동네 할머니들, 이 청파동에 있는 할머니들이 편의점에 와서 1+1 물건들을 이제 사가면서 그 내용들이 이제 무겁잖아요. 그걸 이제 도코씨가 보고 따뜻한 마음에 돕고자 할머니들의 물건을 이제 집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한 거죠. 어떤 편의점이 배달을 해줍니까? 도코씨가 그런 걸 하니까 그런 모습을 오선숙 여사가 보고 처음엔 이제 기가 찼죠. 하지만 오전에 매출이 오르는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가 계속 여기서 알바할 때는 매출이 안 올라서 사장님이 이 편의점을 팔아버리면 난 일자리가 없는데 고민을 하는 오선숙 여사였는데 이 도코씨가 들어와서 이런 할머니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하다 보니 매출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입소문을 탄 거죠. 그런 걸 보고 오선숙 여사도 변화가 생기는 거죠. 마음에. 도코씨가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변화를 일으킬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125페이지. 백곰사내는 온풍기보다 따뜻한 말을 무뚝뚝하게 내뱉고는 사라졌다. 경마는 한동안 라면이 다 붓는 것도 모르고 소주잔만 비워갔다. 따뜻했다. 소주도 그 소주가 담긴 컵도 사내가 경만을 위해 특별히 마련했다는 온기를 주는 물건도 경만은 왕따였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왕따가 아니었다. 이놈의 불편한 편의점이 한순간에 자신만의 공간으로 돌아왔다. 경만은 VIP로 컴백한 기분이었다. 이 경만이 늘 퇴근길에 이 올웨이스 편의점에서 참을 먹는데 편의점 안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편의점 밖에서 이제 식사를 하죠. 야외 테이블이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 추운 겨울날 그걸 먹고 있으면 굉장히 춥잖아요. 그걸 지켜보던 이제 도코씨는 경만씨에게 따뜻한 온풍기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온풍기를 쐬면서 이 라면을 먹어라. 그리고 되도록이면 참에서 참이슬은 빼고 옥수수 수염차를 먹으면서 술을 끊는 것을 권합니다. 본인도 알코올성 치매로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자기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 편의점에 취직을 하면서 술을 끊었다. 근데 어떻게 끊었냐면 이 옥수수 수염차를 먹으면서 끊었다. 그러니까 경만씨도 이 옥수수 수염차를 먹으면서 술을 끊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조금 더 일찍 가족에게로 돌아가면 그 쌍둥이 아이들도 얼마나 아빠를 좋아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경만씨를 위로하고 집으로 일찍 돌려보내죠. 그러면서 경만씨 삶이 바뀝니다. 그런 내용이 또 뒤에 쭉 나와요. 책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은 이제 153페이지. 사내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옆에 놓인 페트병을 들어 보였다. 옥수수 수염차였다.
이걸 왜 술 대신 먹기 좋아요? 나도 이거 마시면 술 생각 없앴거든요. 인경은 기가 차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 알바 사내는 생각보다 더 이상한 남자였다. 그런데 저번에는 부담스러웠다면 지금은 흥미가 생겼다. 단골에게 술 그만 마시라고 옥수수 수염차를 건네다니. 게다가 참참참은 또 뭔가. 패키지 상품으로 팔아도 좋을 것 같았다. 인경은 독특한 사고를 가진 이 골 때린 사내에게 호기심이 발동했다. 라는 부분이에요. 이제 이 글을 써나가는 이제 작가인 인경 씨에 대한 내용인데 굉장히 이상하다 생각한 거죠. 독고 씨를. 왜냐면 인경 씨는 편의점 맞은편에 2층에 있는 자취방에서 지금 글을 쓰면서 계속 always 편의점을 지켜보고 있어요. 주시하다 보니 독고 씨랑 경만 씨가 야외 테이블에서 뭔가 얘기를 하면서 뭔가 주고 받고 하는 내용들을 봤는데 내용이 잘 들리진 않았겠지만 행동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때 이제 경만 씨가 이제 화를 내면서 돌아가는 장면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장면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경만 씨가 먹다 말고 돌아갔냐 그 아저씨가. 그랬더니 독고 씨가 이 옥수수 수염차를 줬더니 갔다 이거예요. 화를 내면서. 그럼 왜 옥수수 수염차를 줬냐? 나는 이분을 생각해서 술을 끊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족에게 빨리 돌아가기를 권했다. 이런 내용을 들으니 이제 이건 무슨 오지랖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작가인 인경 씨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독특한 사고를 가졌구나. 나는 뭔가 이 글을 쓸 때 굉장히 괜찮은 이 소재를, 참신한 소재를 찾고 있었는데 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이 소재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때 이 독고 씨가 손님을 대하는 자세, 그 마음,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 대목을 제가 골라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또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 감동을 받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면 이 사회는 더 따뜻한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불편한 편의점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